그러고 보니 진짜 대구에는 미인이 많은 것 같죠. 대구는 언제부터 미인의 도시라 불렸고 미인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미와 대구 미인에 대해 연구해온 민복기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눈썹이 굉장히 가늘고 눈도 쌍꺼풀이 없고 코가 낮고 그래도 얼굴이 좀 긴 편이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북방계 미인들 같은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대구 미인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게 전쟁 이후 1950년대 이후에 이목구비가 이제 북쪽 미인보다는 좀 더 뚜렷하고 눈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미인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고 미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얼굴연구소 소장이자 얼굴학자인 조용진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해부학과 미술을 공부하고 40년이 넘게 사람의 얼굴을 연구해 왔는데요. 과연 미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미인이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얼굴이 나타났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봤을 때 즐거움을 관장하는 뇌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 우리 뇌는 미인이라 인지하는데요. 미인의 기준은 늘 바뀌는데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고, 우리 한국에서는 서양적인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오니까 눈이 크고 뚜렷하고 쌍꺼풀이 있고 코도 오똑하고 높고 입도 크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형을 미인형으로 보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미인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 팔도 미인도를 살펴보면 얼굴은 작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현대 미인과는 달리 턱은 크고 눈, 코, 입은 작은 얼굴이 미인이라 불렸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미인상. 그렇다면 대구의 미인이 조선시대의 미인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라는 점과 유전적 특징 때문이라는데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때부터 이 지역이 이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많은 지역에서도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학적으로 다양성을 갖추게 된 도시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분지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균일하게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진다. 많이 섞이게 되면 형질적으로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남방계도 있고 전형적인 북방계도 있고 중간형은 많은 거죠. 미인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이의 관념에 부합됐을 때 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질적으로 다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E형을 미인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E형을 미인으로 보는데, 다양하니까 누가 보든지 미인으로 보는 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절대미란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미인의 고장이 된 대구. 대구에서 열린 국제 뷰티 엑스포 현장은 첫날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영남권 최대 규모의 뷰티 엑스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미용용품을 구입하는 걸 보니 대구 사람들이 미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미백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이따가 미백 시연해 준다 그래서 테스트 받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테스트 받으려고요. 더 사러 가야 돼 지금. 네, 우리 또 눈 체험도 하러 가야 되고 체험 안마의자도 하러 가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건 또 무슨 줄일까요?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는데요. 저도 줄을 서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평소에 피부 고민이 있으신가요? 주름 주름이요? 그리고 모공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죠. 4번 촬영돼요. 이제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피부 진단을 엄청 꼼꼼히 해주시더라고요. 전국의 엑스포를 다니는 사람들도 대구 사람들의 미에 대한 관심을 피부로 느낀다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김포에서도 이제 팝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대기를 하다가 그래도 중간에 너무 대기 시간이 길면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대구 분들은 뭐 이렇게 긴 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서서 이제 기다려 주시고 이제 진단까지 끝까지 마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도 이제 진단을 받고 싶고 내 피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대구는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뇌의 발달과도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는 경북대 학생들을 1998년에 한 100명 가까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뇌가 발달한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돌출해 있죠. 오른쪽이 더 부피가 큰 겁니다. 우뇌가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판단을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빨리 하는, 신속하게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오른쪽 뇌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든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든가, 이건 논리가 아니고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이제 사람에 쏠리게 되면 당연히 미인을 좋아하고, 미인에 관심이 많고, 미인이 되고 싶어 하고,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조사한 결과 93%가 우뇌형. 비록 경북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긴 하지만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이렇게 우뇌형이 많은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구에는 인구 대비 미용실이 가장 많고 뷰티 관련 학과가 많아 수준 높은 이 미용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대구의 미용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대구가 전쟁이 끝날 때 여기는 방어선이 형성이 됐거든요. 영화 제작소라든가 연예 기획사라든가 가수들, 그 음반 제작사들, 이런 또 시인들, 이런 문화예술 분야가 대구에서 다 시작이 됐어요. 한국전쟁 발발 후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된 대구. 음반사와 영화사, 예술인들이 대구에서 자리를 잡으며 문화예술을 꽃피웠는데요. 이것이 대구의 미용 서비스가 함께 발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 발탄으로 하다 보니까 미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구가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좀 더 세련되고 패션적이고 이런 게 예술적인 게 전부 다 좀 앞서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인들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 이후 섬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패션의 중심지가 된 대구 때문에 유행에 민감했고 패션을 선도한 여성들도 많았다는데요. 섬유와 패션 산업의 발달은 대구 미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 그러한 부분보다 스타일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잘한다? 그래서 예뻐 보인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미인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이 발달하게 되면 미용이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다면 또 메이크업도 따라가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구가 미인이 많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것이.